오늘 오전 정전이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폭발을 막기 위해 잔류가스를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검은 연기가 수시간 방출돼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이 민선실기 최대 성과로 마세도시 선포와 슬로시티 지정 등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보훈 인사 논란 등에 대해서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미 정상이 세계의 만남을 한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 참가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공식 요청했습니다. 실제 참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앞서 서울에서 전해드렸듯이 오늘 광양제철소가 정전돼 고로 4기가 멈춰섰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오늘 오전 9시 11분 광양제철소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굴뚝 안에 철을 만드는 데 쓰이는 석탄인 코크스를 태운 가스가 들어있었으며 폭발을 막기 위해 이 잔류가스를 태워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화염과 검은 연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전이 일어난 지 30여 분 뒤인 오전 9시 44분쯤 제철소 안에 전기 공급은 재개됐지만 잔류가스의 연소가 이어지면서 검은 연기가 수시간 방출됐습니다. 포스코 측은 변전소 차단기를 수리하던 도중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정전 원인과 가스 배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검은 연기의 유해성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광양제철소 고로에서는 불꽃이 일고 공장 주변이 수시간 검은 연기로 휩싸였지만 인근 주민들에게는 안전과 관련한 어떤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각종 오염물질 수치가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윤형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굴뚝 상단부가 불꽃에 휩싸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공장 주변을 뒤덮고도 쉴 새 없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수시간 동안 계속됐지만 인근 주민과 근로자들에게 대피 안내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를 방송을 안 해주고 그냥 불이 번져도 뭐 특별한 뭐 그런 지시를 안 해주더라고요. 야,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땐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는데요. 광양시는 제철소 주변 대기 상황을 측정소를 통해 실시간 측정했지만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별도의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4개소 측정값을 보니까 평상시하고 틀린 게 없이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주민들한테 대피 명령을 내리거나 이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물질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모르는 상황. 환경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역민들은 이 사고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한 상태였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또 사고가 안 나는 법이 없으니까 이 추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철소 고론의 분리더 무단 개방으로 인한 환경오염 논란이 몇 달째 계속돼 왔지만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뒷전입니다. KBS 뉴스 윤형혁입니다. 지난해 전남에 쏟아진 낙뢰 횟수가 2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이 발간한 2018 낙뢰 연보를 보면 전남에 쏟아진 낙뢰는 22,400여 건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이 가운데 75%는 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2,800여 건을 기록한 해남이 가장 많고 신안이 2,400여 건, 영암이 1,500여 건으로 조사됐고 낙뢰가 가장 적은 지역은 목포시로 집계됐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성과로 슬로시티 지정과 근대 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공모 선정, 마세도시 선포 등을 꼽았습니다. 김종식 시장은 오늘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가을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되면 목포시가 서남권의 관광 거점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또 8월 8일 섬해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외달도와 달리도를 바다 자연정원으로 조성하고 수산식품 산업을 고부가 가치 수출형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장 취임 1년을 맞은 김종식 시장은 목포를 관광도시로 만들 역점 사업들을 주요 성과로 꼽았는데요.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광진 기자입니다.
민선 7기 목포 김종식 시장의 출범 1년. 목포시는 여러 성과 가운데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낭만항구라는 목포 브랜드 디자인을 완성하고 근대 역사문화 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선정과 슬로시티 선정, 여기에 국내 최초 마세도시 선포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수산산업 육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고 주요 관광지점의 관광객이 50% 이상 급증한 점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항구 도시의 매력을 전면에 내세워 목포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낭만항구나 마세도시 등이 대체로 이미지에 치우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문화재단 사무국장과 목포시립도서관장 임명 등 산하기관의 보훈 인사도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민선 7기 김종식 시장이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많지만 보훈 인사 등 구태의연한 정치를 한 부분은 많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종식 시장은 최근 논란이 된 손혜원 의원에게 건네진 자료의 보완 자료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맡긴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보안 자료냐 아니냐고 얘기한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쟁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에 가서 필요한 사람들이 다투면 됩니다. 이런 논란 가운데 김종식 목포시장은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과 해상 케이블카와 연계된 관광 인프라 확충 등 서남권 관광 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남북미 정상 간 판문점 깜짝 회동은 광주에도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불과 열흘 남짓 남은 광주 세계수영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판문점 회동처럼 극적으로 참가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김혜정 기자입니다. 남북미 정상의 회동은 평화를 기치로 내세운 세계수영대회 성공 개최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북한 선수단 참가 마감 시한인 엔트리 확정은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 광주시는 어젯밤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통일부를 통해 긴급하게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북측 선수단이 참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정성을 다해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또 하나의 역사적 결정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도 북한 민화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를 다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2일 스위스 루잔에서 김일국 북한 체육상으로부터 선수단 파견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참가가 어렵다는 뜻을 전달받았다며 남북 화해 국면과 별개로 참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30여 명 안팎의 북한 선수단 참가에 대비해 선수촌 방배정을 마쳤습니다. 또 북한 응원단 몫으로 개회식표 280장을 비롯해 경영과 다이빙 등 입장권 2,000장도 확보해놨습니다. 수영대회 기간 동안 진행하는 평화의 손잡기 행사는 북한 측이 광주에 머문다는 것을 전제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5.18 광장과 수영대회가 열리고 있는 조선대학교를 연결하고 또 5.18 광장에서 평화 축제를 거행하는, 그럼으로써 이제 광주가 전 세계에 평화의 정신을 과시하고 2019 세계 수영대회 최고 흥행 열쇠를 쥔 북한의 참가 여부는 이틀 뒤 최종 결정됩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광주 세계수영 선수권대회 국내 후원사에 롯데제과와 한국전력이 추가됐습니다. 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전후 2달 동안 대회 운영 인력 등에게 과자와 빵, 음료 등 간식을 제공하기로 롯데제과와 후원 협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주에 한국전력도 수영대회에 30억 원을 후원하기로 협약식을 열 예정이어서 조직위 차원의 국내 후원사는 19개 기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지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오늘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일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연대회의는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기본급 6.24% 인상과 함께 근속수당 가산금 신설 등의 요구에도 교육당국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학교 급식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남도 교육청은 종합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 각급 학교 상황을 확인하고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전남 지역의 어업인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목포본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남 지역의 60대 이상 어가 인구는 전체의 46.2%를 차지해 20년 전인 21.6%와 비교해 크게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60대 이상 어가 인구 비중은 51.9%에 달합니다. 전남도가 영산강 유형 마한 최고 수장의 무덤으로 확인된 영암 내동리 쌍무덤의 발굴조사 현장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조사 결과 이번에 발굴을 마친 쌍무덤은 너비 53m, 높이 7m 규모의 6세기 전후에 축조한 방대형 고분으로 밝혀졌고 매장 시설은 석실 1기와 석곽 3기 등 모두 6기가 겹쳐 확인됐습니다. 또 출토된 유물은 대도와 자라병 등 수백 점에 이릅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복원한 조선통신사선을 이용해 일본 대마도 출항에 나섭니다. 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달 30일 목포를 출발해 부산을 경유해 해신제 등을 연 뒤 일본 대마도까지 항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해양연구소 측은 올해는 대마도까지 항해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오사카까지 항해하기 위해 일본 측과 관련 법규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군 하이도에 천사상 미술관이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천사상 미술관은 하이도의 하늘과 바다, 사람을 배경 삼아 318점의 천사 조각상과 기념 조형물로 조성됐고 섬 전체를 배경으로 작품이 들어서 있어 이른바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민선 7개 시책인 1도 1뮤지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였습니다.